극이자, 시시자, 질빌락자, 질빌락자 이거는 음도 세 가지입니다. 좋아하다 할 때는 요가 되고, 또 풍요할 때는 악이 되고, 그리고 음악 할 때는 악이 되고, 요상요속 할 때는 요가 되고, 즐길 락자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일사자 이건 성질사자도 되죠. 말할 도자 이거는 도도자, 도리도자 이런 뜻으로 쓰이죠. 뜻이자, 질부자, 짊어지다. 가시망자 이건 원래 까끄라기 망자입니다. 까끄라기 망자인데 가시망자로도 씁니다. 또 가시자자 이거는 명사로는 가시고 찌른다 하는 뜻으로 찌를 자자로도 쓰입니다. 찰패자 폐용한다 할 때 쓰입니다. 난초 난자 훈초 해자 대체로 이런데 여기에 그 시락하는 거는 소옹의 시라 이 말입니다. 그 시락하는 소옹의 시. 그러니까 소광절 선생의 시, 소옹의 시라 이 말. 그 시에 하는 말은 제가 이 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는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소옹의 시의 이 말입니다. 이거는 즐기다지요. 이어서 끊어져. 네. 이거는 하나로 묶어봐야 돼. 이거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즐거워해야 한다. 착한 사람을 보고든 즐거워하라. 착한 사람 보고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보고 그 시기나 질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착한 사람 보면 즐거워해야 착한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릴 수 있고 지도 또 본받아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보면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또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들으면 또 즐거워해야 한다. 남의 착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또 남의 좋은 일 했는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예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착한 사람 보고 그걸 깎아 낮추려고 그러고 또 선한 일 또 그걸 갖다가 비방하고 깎아 낮추려고 저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 보면 무조건 선한 사람 보면 즐거워하고 또 좋은 일에 관해서 소문이 듣기면 즐거워하라. 여기에 이제 조심할 게 여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묶이니까 보통 낙도 이것도 한 문자에 되거든요. 낙도 이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이고 주어가 아니고 스스로고 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고 목적이고 이게 스스로 목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도를 즐긴다 이렇게 되거든요. 도를 즐긴다 일반적으로 도를 즐긴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그래 락도선인 락도선인 그러니까 낙도선인 이러면 선은 이러면 안 되고
도선은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말을 말하는 것을 즐겨라. 착한 말을 말하는 것을 즐겨라. 그러니까 그냥 착한 말 하는 것을 즐겨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착한 말 하는 것을 즐겨라. 좋은 말 하는 것을 즐겨라. 선한 말 하는 것을 즐겨라. 나쁜 말 그런 거는 피하라 이 말이죠. 또 행선이 이것도 이 두 개를 하나 쳐놓으면 해석이 쉽습니다. 즐겨라. 뭘? 선한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즐겨라. 마음으로 선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걸 속으로 선한 마음만 가져봐야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뜻을 행동으로 옮겨라. 행하라. 선한 생각이 들거들랑 그걸 행하라. 그것을 즐거워하라. 선한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것도 용건이죠. 남의 나쁜 소리, 남의 약점, 남의 실수한 점, 남이 잘못된 점, 포괄적으로 남의 잘못된 것을 듣거든요. 남의 잘못된 것을 듣거든. 악이라 하면 꼭 이제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거는 나쁘다 하는 그런 폭넓은 의미로 봐주셔야 됩니다. 남의 나쁜 일을 듣는다. 남의 잘못된 일을 듣는다. 남의 과오를 듣는다. 남의 단점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인 것은 대체로는 같다 한 뜻. 같다. 대체로는 같다. 그런 뜻으로 아마 한 80~90%는 같다 한 뜻으로 쓰일 거예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런 뜻이 아닌 엉뚱한 뜻을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라고 하는 그런 이분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어찌 하는 뜻으로 쓰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또 만약 하는 그런 뜻을 쓰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뭐 우째가 다 있는 거고 적어도 80~90%는 같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짊어지다, 짊어지다, 졌다, 짊어지다, 까끌하기, 보리 까끌하기. 참 그거 시골에 농사 지어본 사람 나옵니다. 보리 까끌하기 그거 묻어놔놓으면 그 안 씻고는 해결 안 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보리 까끌하기. 그러니까 이거 이제 풍구 가지고 까까라기 날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풍구가 까까라기 날라오는데 그것도 갖다는 골병 듭니다. 까까라기인데 가시락한 뜻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찌르다. 자상하면은 칼로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그러죠. 찌르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또 명사는 가시락한 뜻으로 쓰이는데 다른 어떤 책에는 이자로 쓰인 책도 있습니다. 가시락한 뜻으로. 이거는 매대추나무, 매대추나무 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추나무 가시가 상당히 날카롭고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시락한 뜻으로 씁니다. 가시락. 그래서 이자로 쓰인 책도 있습니다. 그래, 까끌하기와 가시 이렇게 번역해도
안 드리지 않고 또 이걸 묶어가지고 오면 가시덤굴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가시덤굴 가시덤굴을 진 것 같이 하라. 괴로워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소문을 듣거들랑 괴로워해야 되지 쾌재를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못된 거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예외로 있습니다. 남 잘못되면 그럼 잘 됐다 이거 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이 잘못되다 하는 소문 듣거들랑 가시덤굴을 짊어진 듯이 괴로워해라. 같이 아파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선하다 한 소문을 듣거든 좋은 일을 듣거든 남의 좋은 일을 듣거든 이 말입니다. 선하다 하는 것은 착하다 이런 뜻이고 좋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좋은 일을 듣거든 이거는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일을 듣거든 이게 몸에 지닌다 이 말이에요. 지닌다. 찬다 하는 말은 몸에 지닌다 하는 거예요. 찬다 하는 말은 몸에 지닌다. 폐용 하는 걸 쓰죠. 폐용. 명찰을 폐용한다. 이렇게 명찰 타는 걸 폐용이 되죠. 명찰을 폐용한다. 이거는 난초 난자죠. 난초. 이거는 해초 해자죠. 해초. 훈초입니다. 해초. 이건 훈초. 훈초. 이걸 난초를 꼭 봐도 괜찮습니다. 난초가 유사한 거니까 난초 일종으로 봐도 됩니다. 훈초, 해초.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거는 향기가 맑고 멀리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가 맑고 멀리 간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향수를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특히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특히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향수 많이 씁니다. 그것도 요새는 쉽게 고쳐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몸에 냄새 나는 거 이거 참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남들이 곁에 안 오니까 또 냄새가 지독해요. 이게.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분들 옛날에 우리 고향에 여선생님 한 분 계신 임선생님이라고 내 동생 담임도 하고 했는데 내 졸업하고 난 후에 온 분인데 이분이 냄새가 좀 심했어요. 우리 사랑방에 거기에 이제 들어와 살았는데 우리 사랑방에 그거는 우리 지방 초등 선생님들이 살림집으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옛날에 세금 받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방은 남으니까 위치에도 방이 시계나 되고 어차피 방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방에 와서 사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임 선생님도 우리 사랑방에 살았는데 냄새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향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50년대에 향수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이제 주로 어디를 통해 나오는 거 아니? 미국 무대를 통해서 나와요. 그게 그래서 비쌌는데 그래도 그분 그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향기로운 그 훈초를 찬 것처럼 하라. 기뻐하라 이 말. 기뻐하라. 냄새가 향기가 맑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남의 그
좋지보단 소문이 듣기거들랑 가시를 짊어진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남의 좋은 일을 듣거들랑 난초나 해초를 몸에 지른 듯이 다시 말하면 좋은 향기를 몸에 지리고 있듯이 그렇게 하라.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죠. 이 요자가 여기 낙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메모를 해놔도 좋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건데 논어 옥야편에 나오는데 논어 옥야 또 이 소홍선생 이름이 옹자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야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범지락 하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지혜가 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봤어요. 저는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속자로 써놨습니다. 요 지자는 이거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이자하고 같은 자. 이자가 생기기 전에 안닥한 뜻하고 지혜락한 뜻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지자로 되어 있지만은 지혜지자입니다. 지자는 요거는 요런 발음이에요. 요수하고 손 한번 달봅시다. 지자는 요수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이 말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요것도 요입니다. 요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또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거 어질인자 이게 애 중에서도 겸에 박에 하고 같은 거.
공자가 말한 인하는 거는 겸해나 박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해 겸해는 묵자에서 나온 말이죠. 박애는 기독에서 나온 말이고 뜻이 똑같습니다. 가리지 않고 폭넓게 모든 것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인자는 그 이자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글자. 인자다 하는 말은 아주 고급 사랑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어디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지자는 동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또 인자한 사람, 어진 사람은 적이다 이 말이죠. 정적이다, 조용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좀 활동적이고 인자한 사람은 좀 조용하다, 정적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요거는 락입니다. 락. 요거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인자, 어진 사람은 수한다 하면 오래 산다. 오래 산다. 인생을 길게 산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적으로 말하면 굵고 짧게 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어진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산다. 인생을 길게 산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면은 영웅들 되게 명이 짧았어요. 영웅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조 고주몽 40대 초에 죽었어요. 40대 초에. 그리고 얼마나 명이 짧습니까? 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인데 그 사람뿐 아닙니다. 진시황이요. 불로초 구하고 불사야 구하고 난리를 디기도 47살에 죽었어요. 서양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 40도 못 살았어요. 내 기억으로 36, 7세 아마 그쯤 살았지. 정하진 않는데 40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동적이다 정적이다 하는 이거 마음입니다. 마음. 비교적 우리 조선시대에도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장수했잖아요. 70 넘게 73세인가 이래 살았잖아요. 그분은 벼슬 살인 조금 밖에 안 했습니다. 벼슬 살인 하면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목민과이라 하는 거는 바빠요. 물론 대사성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서울대학 총장 잠깐 하셨습니다만 계속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제자들 키우고 마음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동적인 사람이고 또 인생을 즐기며 산다. 그런데 어진 사람은 정적이고 인생을 길게 산다. 인생을 길게 산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제 공자님이 그 이제 지혜에 대해서 번지락하는 제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한 대답 중에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메모를 해놓고 한번 봐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오늘도 땅은 크게 없는데 네. 이거다 도시 끊어줘야 됩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고 도오학자는 시오산이라. 여기도 도자가 말하다 도자입니다. 말하다 도자, 말할 도자, 말하다 도자. 오선, 오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선. 그러니까 내 장점이 내 장점. 오, 선, 명사, 명사. 이럴 때는 여기는 무엇의, 무엇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죠. 무엇과, 무엇과 쓰입니다. 여기서는 나와 선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와 선은 말이 안 되니까 나의 선이죠. 나의 선. 나의 선을 말해주는 사람. 나의 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좋은 쪽으로만, 나를 좋은 쪽으로만 말해주는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잘한 쪽, 또 내가 잘하고 뭐 관계없이 좋은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로 왕조시대의 간신. 무조건 옳소이다. 독재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시대에도 독재자 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올소이랍니다. 전부 올소이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진짜 선지자는 왕한테 아주 나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어떤 왕은 그런 선지자는 안 말락하잖아요. 지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래 신하도 지한테 좋은 말만 하는 신하, 이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웃긴 얘기입니다만, 대구대학에 초대 총장, 이태영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분은 대학 총장이고, 저는 부성학교 교사였어, 교사. 그럴 때, 그때는 대구대학이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딴 학장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전국에 2개밖에 없고 이런 시절인데, 전체 교직원 회의를 하는데 전부 다 합해봐야 한 50명 이렇게 안 됐어요. 부서학교도 그 당시엔 2개 학교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제 늘어나가지고 6개가 더 늘어났지만, 과도 2개밖에 없었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이견을 수렴하는데, 웃기는 얘기가 중간쯤 가다가 그때 학장님이 그때 제가 영어학교 평교사예요. 영어학교 유상도 선생 이거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대학 학장하고 부서학교 평교사하고 이거는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래 됐는가 하니까, 어떤 일로 우연히 며칠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총장님한테 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때 나이도 젊었습니다. 제가 30대 때인데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좀 고충도 당했죠. 또 날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태영 총장 주변에 참모들이 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바른 소리 해줄 놈은 저는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분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그 참모들 한 4명, 5명 모이는데 그 나를 불러요. 그때 내 교감 때래요. 그 나를 불러요. 그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딴 사람은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은데 저놈은 평교사 때도 그 대들은 놈이니까 저거는 바로 말 하겠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부서학교 있으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참 실권자는 나를 싫어했죠. 그래가 나를 몰아내려고 작전도 했어요. 나를 쫓아내려고 작전도 했어요. 근데 결국 내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냐? 시오적이다. 도적, 엽적,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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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준다 이 말이야.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준다. 나의 적이다. 나의 적이다. 나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내 원수다 이 말이죠. 내 원수다. 나를 망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 대신에 여기 대해가지고 반대죠. 나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 나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 내 단점을 말하는 사람, 내 잘못된 점을 말하는 사람, 충고죠, 충고. 충고. 충신들이 대개 이제 이런 사람이 충신들이 진짜 충신들. 목숨을 걸고 임금한테 충관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임금이 화나면 내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임금이 잘못했을 때는 임금을 남으라 하거든요. 그래 내 잘못된 것을 말하는 나한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오사다. 나의 스승이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네?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한 친구다. 진짜 친하지 않으면 잘못을 지적 못합니다. 왜? 오해받을까 싶어가지고. 오해받을까 싶어.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지적 안 해줘요. 잘하는 것만 얘기해줘요. 지적 보려고. 네? 친구들 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두 사람이 싸움을 했는데 세 친구가 하나는 경상도 출신이고 하나는 충청도 출신이고 하나는 전라도 출신이고 그래 세 친구를 불러놓고 이제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라. 충청도 사람은 시끄럽다고 막 됐다고 막 그만해라고 막 그 가리면 말기고 그런 식이고 전라도 친구는 이마 옆에 와가지고는 손손 끼에다 대고 네가 잘했다 하고 삐를 한 사람한테 가는 속오는데 네가 잘했다 하고 두 사람 다 잘했다 하는 거야.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이건 좀 무식한 말로 에이 보고 이마 네가 잘못했대 자식아. 네가 잘못해놓고 뭘 자꾸 씌워놓 이런 식이라.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충청도 출신이다. 충청도 출신. 충청도 출신은 속을 모른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1000년 가까이 충청도로 가는 데는 고구려 땅이 됐다가 신라 땅이 됐다가 백제 땅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고구려 땅 되면 고구려한테 잘 비워주고 신라 땅 되면 신라한테 잘 비워주고 백제 땅 되면 백제한테 잘 비워주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세월을 조상들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제 성품이
그런 식으로 갔다 가는 거죠. 그래 경상도 사람 이거는 나쁜 말로 말하면 참 고지식하고 이런데 오랫동안 실권을 잡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했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러나 경상도 사람 화끈한 면입니다. 화끈한 면입니다. 그리고 호남은 후녀 10조 고려 태조 때부터 호남 사람들은 경계를 했거든요. 호남 사람은 중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로 귀양살이를 많이 보냈어요. 호남 쪽으로. 그래 그쪽은 예술이 발달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귀양 가가지고 그래서 호남 사람 아니라도 딴 지방 사람들도 그 귀양 가가지고 뭐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호남 쪽에 귀양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역적 특성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 있고 충청도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경상도 사람 특징 내가 그 한동안 그 문교부 옛날 문교부지 지금 교육 문교부에 자주 들랑거릴 일이 생겨가지고 가보면요 다방에 가보면요 옛날엔 다방이 컸습니다. 옛날 다방이 많았고 요새하고 다릅니다. 70년대는 다방이 많았고 다방이 컸습니다. 가보면요 경상도 사람은 서해에 있으면요 그 다방이 떠들썩합니다. 소리가 커요 톤이. 근데 서울 사람은 소리가 나직나직해요. 옆에 사람 소리 안 듣고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안 그래요. 무지 막지하게 소리 질러요. 또 싸움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그 이제 기질적 하는 것이 역사성에서 함축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신보감 5장 6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